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한진칼 지분 처분권까지 내준 조원태, 독배인가 축배인가라는 제목입니다. KDB 산업은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한 임의 처분권을 확보했다. 조 회장이 담보로 맡긴 한진칼 지분 전부를 사는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사는 입장에선 조 회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반대로 조 회장은 확실한 경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칫 지분을 포함한 모든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과 관련해서 HDC 현산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에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또 인수 후보로 떠올랐고요. 그 과정에 산업은행이 개입해서 지금 인수전을 주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들 또 항공산업, 항공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 16일에 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치기로 했거든요. 자,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통합 방식은 이제는 산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은에서 뿌린 자금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산업은행, 그다음에 한진칼에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 순으로 이제 자금이 넘어가는 순인데요. 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의 주 채권은행이죠. KDB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이죠. 이제 한진칼에다가 이제 8천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8천억 원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 유증을 해서 이게 한 5천억 원 정도, 전환사채 발행해서 한 3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8천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이 이제 모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한진칼에 산은이 한 지분의 한 10.6%를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진칼이 받았으니까 이제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대한항공이 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유증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7,300억 원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대한항공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으로 가서 인수를 해서 주식을 인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가 대한항공으로 바뀌는 그래서 인수가 되는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선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합쳐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제 저비용항공사 LCC에 대한 어떤 그 인력 통합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따로 독립된 회사로 둘지 아니면은 그냥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둬서 흡수를 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막 말씀하셨듯이 이제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다가 자금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이제 자금이 흘러가는 그럼으로써 이제 인수가 일단락되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한진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진그룹을 도와주는 그런 격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산은에서 또 내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은의 한진칼에다가 이제 8천억 원 투자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은도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비서에서 이제는 의무조항 7대 의무조항을 이제 걸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이제 산은의 어떤 감시 이런 어떤 그 관리 권한을 좀 강화하는 부분. 이게 좀 주요 골자고 만약에 그 7대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5천억 원 정도를 다시 한번 토해내는 이렇게 어떤 배상 책임을 조금 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한진칼은 산은이 지정하는 이제는 사회이사 3명, 그다음에 감사위원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산은의 입김이 이제 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다시 얘기하면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조 회장 당연히 이제는 이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조 회장의 일가 그러니까 대주주의 일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왔단 말이죠.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약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 이제 경영에서 물러난 대주주 일가들 아니면 오너 일가들에 대해서 이것도 윤리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주주의 가치에 훼손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강력하게 조 회장이 물러나는 이런 어떤 확약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한항공 주식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한직할 지분 6.52% 정도, 그러니까 조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다 안 지킨다? 그러면 5천억 원의 위약금 내게끔 이게 아마 7대 그 조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진칼의 산은에 대한 의무 7대 조항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또 처분 제한에 대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를 보니까 산업은행이 그 담보로 받은 한진칼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임의 처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도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 대주주가 지분을 맡기는 경우는 예전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걸 채권단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었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런데 산은이 경영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이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한진칼의 좀 엄격한 잣대가 좀 들이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역시 경영권 분쟁에 대한 특혜 시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특혜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7대 조항이라는 어떤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좀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KCGI 같은 제3자 연합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죠. 조 회장이 어떤 경영권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은의 이런 조건들을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시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특혜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충분히 뭐 특혜 시비에 대한 그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부채 비율이 이제 108%에 불과한 한진칼에 산은이 유증에 참여해? 증자에 참여, 이거 조금 아이러닉하거든요, 사실. 과거 같았으면은 그럴 리가 없었을 텐데 굳이 할 이유도 없는데 참여한다는 것. 결국에는 조 회장이 어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나선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 중에 국채은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상법에서 좀 위배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한진칼, 그러니까 조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사실. 지금 이제 지분에서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사실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조 회장이 밀리는 분위기였다가 만약에 이대로 흘러만 간다면은 조 회장 입장에서는 산은이 만약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그럼 산은이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조 회장 편에 들지 아무래도 뭐 다른 편에 들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합병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특혜 시비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특혜 시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항공사가 너무 난립했습니다. 특히 그 풀서비스 캐리어라는 그 대형 항공사 2개, 그다음에 LCC, 그러니까 로우코스트라는 이제 캐리어라는 이제는 저가 항공사들이 이런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너무 많다. 이건 어차피 한번 구조조정이 될 거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때가 지금이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반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입장도 있어요. 최악은 막자.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계속적으로 투자되는데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항공업계도 어렵고 대한항공에게 맡겨서 대한항공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그 최악을 피해보자는 어떤 산은의 어떤 고유직책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뭐 대한항공 측이나 산업은행 측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거기에 돈을 맞아요. 투입해서 특히나 네. 한쪽 편에다가 돈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앞서서 이제 얘기했듯이 그런 임의 처분권까지 조 회장이 이제 내놓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으로서 계속해서 이 인수가 매각이 계속 안 되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긴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또 다른 또 변수는 없는지 좀 살펴주시죠. 있죠. 이게 독과점 여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가요.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 정도, 국제선에서는 한 72% 담당하게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독과점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인수가 될지 안 될지도 이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규제, 경쟁 당국의 기업 합병 승사, 그러니까 심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의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독과점 여부가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경우 인수 합병에 대한,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쳐지면 세계 7위 정도 네, 규모의 맞습니다. 항공사, 대형 항공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외국계 항공사들도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민감하죠. 쓸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최근에 사실은 보면은 뭐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여행주 들썩하고 항공주도 들썩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와중에 지금 이 M&A 이슈가 또 맞물리면서 뭐 항공주가 어느 날은 뛰었다가 또 네. 폭락하기도 하고 지금 좀 약간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항공주 관련해서 좀 분위기가 어떻게 좀 전망되십니까? 이게 항공주가 좋았던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으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 좋았던 이유가 이게 과연 뭐 합병 때문에 좋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항공주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저평가를 받아왔고 굉장히 저점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소식이 불거질 때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항공주에 대한 메리트,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제 주가가 상승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백신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걸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운송수단으로서 항공기가 당연히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제는 인수합병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항공 수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우리나라도 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악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확실성하다, 그러니까 불확실성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M&A 하는 한마디로 그 합병을 하는 이유, 결국에는 각각의 중복된 자원을 해지하는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입김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럼 비용적인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 왜 합병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한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보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제3자 배정 유증입니다. 주식수가 희석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관심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글쎄요. 주주들한테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게 없거든요. 사실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주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건 없다. 이게 3자 배정 유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항공주, 뭐 우여곡절 끝에 화물 부문의 선방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또다시 한번 또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좋은 방안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